안녕하세요. 크루즈여행가 로맥입니다.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재 시간 뭐 6시 조금 넘었죠.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났었어요. 한 언제입니까? 새벽? 이거 돌아야 되는데 새벽 한 2시 반 그때쯤 일어나서 잠깐 잠을 설쳤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와,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겨우겨우 일어났습니다. 어쨌건 그래도 6시에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다음 기항제가 브리즈번인데 브리즈번으로 가는 첫 번째 시데이입니다. 총 시데이가 3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데이. 그리고 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잠깐 이쪽으로 돌았던가? 이게 한번 MSC 한번 타고 나니까 그죠? 이쪽이죠. MSC는 반대였단 말이죠. 헷갈립니다. 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이제 승선을 했잖아요. 제가 어디 있었냐면 저 아래쪽에 선베드 지금 다 치워놨는데 요 선베드에 누워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쿠바 출신의 루이스하고 마르티니장가 마르티니칸가 저 위에서 저를 봤다는 거예요. 저 누워있는 사람 저 사우스 코리안 아니야? 막 그래갖고 쭉 내려와서 인사를 하는 거죠. 와, 이 친구들 어디서 만났냐면 그 작년도 요맘때쯤이죠. 조금 지났을 때였나? 노르웨이전 더너에서 월드 와인 테이스팅 할 때 너무 즐겁게 같이 와인을 마셨던 친구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중간 만날 때마다 반갑게 막 얘기하고 말 많은 친구예요, 루이스는. 아무튼 그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야, 이번에도 월드 와인 테이스팅 가야지. 근데 아직 예약을 안 했대요. 야, 빨리 해. 3월 11일이야 빨리 해. 그래서 뭐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첫 번째 트리비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또 엄청난 거구의 친구가 있었죠. 뒤에서 보고 딱 알았습니다. 저 데이빗이다. 데이빗은 언제 또 만났냐? 2023년도 또 이맘때입니다. 시드니에서 출발하는 노르웨이전 스피리도. 그래서 제가 프렌치 폴리네시아 갔다가 하와이까지 또 한 달 살이 했었잖아요. 그때 봤던 친구입니다. 이제 해가 뜨려고 하네. 구름이 많아서 수면 안에서 떠오르는 해는 보기가 어렵네요. 거기 만나갖고 거기서도 만났고 또 이 친구도 작년에 아프리카 크루즈에서 또 만났어요. 아주 그냥 인연이 징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근데 얘는 스토리가 또 있어요. 그 줄리 누나 있잖아요, 미국 누나. 미국 누나랑 이제 처음 만난 게 그 노르웨이전 스피리토에서 만났는데 이제 뭐 데이빗도 그렇고 줄리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도 하겠지만 프로그레시브 트리비아의 팀이었단 말이죠. 같은 팀. 근데 줄리 누나가 걔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싫대요. 바라보는 눈빛도 싫고. 그러더니 찢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줄리 누나랑 붙었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작년에 만나서 깜짝 놀랐죠. 줄리 누나한테 왓츠앱을 보냈죠. 누나, 이 새끼 또 만났어. 야, 걔가 네 인연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만났습니다. 근데 아마 데이빗이 트리비아를 엄청 좋아해요. 게임하고 특히 트리비아를 좋아해서 아마도 어제도 트리비아 같이 하고 메이저리티 게임쇼도 같이 했지만 보고 같이 할 것 같아. 앞으로도 근데 데이빗은 발리에서 내린대요. 루이스는 인도네시아에서 내리고 거기서 하루 싱가포르에 있다가 인도네시아 내리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내렸다가 하루 있다가 노르웨이전 스카이를 또 탄답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아마 그게 중동 가는 걸 거예요.
그거 타고 중동으로 간답니다. 이렇게 크루즈 타면은 아무튼 데이빈 얘기 다시 하면 그래서 다시 누나한테 왓츠앱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가 시차가 미국의 마이애미하고 여기하고 시차가 엄청 차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왓츠앱을 보낸 시간이 마이애미 현지 시간으로 거의 자정에 보냈거든요. 아마 지금쯤은 누나가 왓츠앱을 봤을 거예요. 제가 아직 인터넷을 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300분 무료 프로모션이 있어요. 저 150분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한번 봐야겠네요, 그것도. 그래서 이번 항차 전체 한 달짜리 하는 동안에 300분인지 150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껴 쓸 겁니다. 누나가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가 참 궁금한데 엄청 웃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데이비드하고는 발리까지는 프로그레시브 트리비아를 아마 같이 할 것 같고, 자,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친구 3명을 만났고요. 새로운 사람들은 글쎄요, 여기가 이제 흡연하는 곳인데 여기서 같이 얘기한 사람들 몇 명 빼고는 아직은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뭐 트리비아 하는 데라든지 게임 같은 거 하는 데서 그런 데 자주 참여하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데이빗이 떠난 이후에도 프로그레시브 트리비아도 해야 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루즈를 타면 타는 사람들이 많이 타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납니다. 또 있을지도 몰라요, 이 안에. 저를 알아보고 또는 제가 알아보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막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다음 크루즈를 타도 그러겠죠? 근데 희한하게 제가 노르웨이전 꽤 탈만큼 탔단 말이죠. 크루들은 그렇게 없어요. 만났던 크루들 몇 명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엔터테인먼트 크루즈 스태프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필리핀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크루들이. 그래서 잠시 대화를 하면서 얘 알아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하긴 필리핀 사람들이 엄청, 거의 여기 크루즈 선사에 한 60%가 필리핀일 거예요. 모든 선사 통틀어 다. 그 많은 필리핀인들이 배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뭐 전 세계 400척이 넘는 크루즈가 있죠. 그러니 뭐 같은 노르웨이전 선사라고 해도 만나기가 글쎄요, 아무튼 모른답니다. 여기도 뭐 다시 크루들하고 친해지면 되겠고, 지금 제가 쭉 걷고 있잖아요. 상층 덱을 걷고 있는데 이 길이가 300m가 조금 안 되는 크루즈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걷기도 너무 좋고, 다만 아래층 이제 7층인가 6층인가 그쪽에도 이제 비 올 때라든지 제가 시대인 날 가끔 걷게 될 곳이 있는데 거기는 다 연결돼 있죠. 좋은데 여기는 여기서 계단 한번 타던지 아니면 흡연 장소 가기 전에 한번 꺾어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꺾어서 걷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쭉 다 연결됐다는 게 어딥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운트 이든 갔다 온 이후로 무릎에 좀 힘이 붙었나봐요. 그동안 걷기만 하고 계단 타기라든지 뭐 산 타기 뭐 이런 걸 안 해서 걷고 무릎에 힘이 좀 없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좀 힘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계단을 올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빨리 정상화가 돼서, 제가 높은데 산 같은데 등산하는 거 싫어하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일 연속 시데이 승선 두 번째 날.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오늘하고 내일은 뉴질랜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뉴질랜드도 오랜만에 왔고, 또 뉴질랜드에 도착했는데, 제가 뭐 제대로 된 설명을 오클랜드만 좀 하고 뉴질랜드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서, 이틀에 걸쳐서 뉴질랜드 얘기 한 다음에 호주 얘기 그 다음부터 하고, 아니면 브리즈번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닝 프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자, 뉴질랜드, 이게 사람이 정착한 게 13세기경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가 길진 않아요. 사람이 이제 13세기에 뉴질랜드 하면 대표적으로 원주민들이 마오리족 있다고 그러죠. 럭비 잘하는 애들, 덩치 크고 맨손으로 호랑이나 곰 같은 애들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오리족 애들이 처음 거주를 시작했답니다. 정착을 했답니다. 원래 이제 거주하던 곳이 하와이키라는 섬이래요. 하와이라는 이름이 마오리 이쪽 폴리네시아 쪽 계열에서 이름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와이키라는 섬에서 살았는데 전쟁 나고 식량난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가 늘어나고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전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연히 찾은 곳이 아오테아로아랍니다. 아오테아로아. 도대체 거긴 어디냐? 아오테아로아가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살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그리고 포유류도 크게 최상위 포식자들이 대단한 애들이 없었죠. 그래서 새들이 모아나, 하스트 수리 뭐 이런 애들이, 거대 조류들이 살았답니다. 날지 못하는 새들 뭐 이런 애들, 아니면은 큰 새들, 이런 애들이 살았는데 멸종했대요. 왜냐? 마오리족 애들이 이제 고구마도 경작을 했고, 여기서 개랑 돼지를 키웠는데 이 개돼지들이 이 새들의 알을 죄다 먹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입국할 때 절차가 그렇게 까다로운 거예요.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죠. 먹을 거 갖고 오지 마, 씨앗 갖고 오지 마, 갖고 오지 마. 물론 일부 포장돼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허용은 해줍니다만, 가공식품들이나 웬만하면 뉴질랜드에서는 안 사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안 사왔어요. 아무것도 안 사왔어요. 그리고 이제 웹에서 이제 뉴질랜드 입국 24시간 전에 뭐 등록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고 비행기에서 해도 되는데, 거의 그 세관 신고 리스트, 이게 뭐 좀 심하게 과장돼서 표현하면 책임이다, 책. 그 비행기 쭈그리고 앉아서 그거 적는 게, 그리고 모든 항목이 다 예스, 노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다 독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합니다. 전 안 했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기억은 나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냥 웹에서 했습니다. 웹에서 하면은요, 한국어 지원도 가능합니다. 24시간 전에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뉴질랜드 입국 수속을 마칠 수 있었고, 진짜 아무것도 안 갖고 왔고요. 담배도 딱 50개비 딱 맞춰서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타이트하게 왔고요. 그래서 이제 담배가 얼마 없잖아요. 어제 이제 여기 면세점에 갔는데, 역시 미국배라 그런지 제가 좋아하는 약간 연한 것들, 말보로, 특히 말보로 실버 있잖아요. 62달러입니다 한 보로에. 물론 뉴질랜드, 호주 한 갑에 3만원이 넘죠. 한 갑에 3만원. 그게 엄청 싼 건데, 딱 여기서 살려니까 손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아직 그래도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 또 프로모션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프로모션은 3개 사면 한 보로 더 준다는데, 그래갖고 다 피지도 못하고 싱가포르에 들어갔다가
또 다 버려야 되거든요. 제 싱가포르는 항상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네보루를 필 자신이 없습니다. 한 달 동안 두 보루도 필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냥 계획은 제가 갖고 있는 게 거의 소진될 때쯤에 아마 CD가 되겠죠. 면서점에서 하나 사고 호주를 버틴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보루는 아니고 갑을 좀 구매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뉴질랜드 얘기하다가 담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하여튼 모든 게 입국 갈 때, 뉴질랜드 입국 갈 때 다른 나라보다 유독 더 빡세게 보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외래종들이 들어왔을 때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거죠. 이들이, 개돼지들이 마오리족들이 됐고 개돼지들이 다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새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애들이 뉴질랜드, 어제도 오클랜드 항구 근처에 동상으로 있던 키위들이죠. 키위도 보기가 되게 힘들대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마오리족들이 똑똑한 게, 여기가 이제 화산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화산섬의 지열을 이용해서 뭐 난방도 하고 음식도 데펴 먹고 쿠킹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항이라는 요리법이래요. 항이. 또 개발했대요. 그렇고요. 이제 쭉 마오리족이 살고 있던 곳에서 네덜란드 애들이 드디어 옵니다. 대항해 시대 동인도에서의 태즈메니아의 기원이 되는 타스만이라는 놈이 1642년에 이 뉴질랜드 아우테아로아의 존재를 발견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을 붙였대요. 뉴제일란드. 네덜란드겠죠. 영어로 하면 뉴질랜드. 그렇게 해서 뉴질랜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 고향 이름이래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뉴질랜드를 발견을 했고, 네덜란드가 아무리 그때 군력이 강했다고 하지만 다 커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커버해야 되는 거, 인도네시아도 커버해야 되죠. 여러 곳, 카리브해 쪽도 그렇고 얘네가 지켜야 될 곳이 많아서 여기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났나 봅니다. 그래서 립 서비스만 한답니다. 야, 여기 마오리족 장난 아니야. 얘네 진짜 곰 잡아. 맨손으로 상어 잡고 덩치도 산만한 애들이 진짜 살벌해. 살벌하긴 살벌하죠. 진짜 직접 보면. 그래서 이제 서방 세계에다가 뉴질랜드를 알려주면서도 이 마오리족이 엄청 무서운 애들이다 라는 것을 알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 사람이 누구냐? 드디어 그 유명한 제임스 쿡 선장이 1769년 이곳에 오게 됩니다. 뉴질랜드로요. 이후로 이제 국명이 뉴제일란드, 네덜란드에서 뉴질랜드,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선교사들하고 이 고래 사냥꾼들이 왔대요. 고래가 많나봐요. 아직 제가 유심히 안 봤지만 고래가 있답니다. 한번 보죠, 시대이니까. 근데 고래를 보려면 일단 계속 제가 크루즈 타서 얘기하지만 팁이 뭐냐, 일단 새가 있어야 돼요. 새가 있다는 거는 어군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새들 말이죠. 새가 있으면은 그때부터 보면 됩니다. 괜히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고래 보겠다고 한 달 동안 바라봐도 고래 안 나타납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이동하는 뭐 험백이 뭐 이런 애들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새들 있는 곳에 고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다를 보더라도 새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볼 겁니다. 진짜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자, 여기가 원래는 이제 영국 애들이 호주를 먼저 개발했죠. 그래서 뉴 사우스 웨일스 시드니 쪽 있는 곳에 여기가 속해 있는 영토였어요. 근데 1840년에 아이트니 조약 체결 이후에 대영 제국의 왕령 식민지가 됩니다. 근데 마오리족은 독립국을 건설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아시아나 아니면 식민지들 패권을 두고서 여러 서방의 강대국들이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영국은 당연하고 프랑스에 나중에 독일까지 합세를 하죠. 그러면서 프랑스의 위협이 커집니다. 왜냐? 프랑스가 남태평양의 많은 섬들을 먹었어요. 뉴칼레도니아부터 프렌치 폴리네시아 뭐 이런 데까지 다 먹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경계를 하죠. 야, 프랑스 애들한테는 여기 뺏기면 안 돼. 그래서 마오리족 애들이 충돌이 많았답니다. 어쨌건 유럽 애들하고. 그러면서 얘네가 속은 건지도 모르죠. 지금 모든 전쟁의 근원 영국한테 보호를, 협조를 요청을 했답니다. 영국은 땡큐죠. 그 당시 엄청난 해군력도 갖고 있었고 또 식민지 전쟁에서 거의 영국이 거의 최종 승자 아닙니까? 한때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미국 대륙, 마마공 뭐 이런 데까지 해서 몽골 제국보다 더 큰 영토를 소유했던 영국 대영 제국 아니겠습니까? 얘들한테 보호를 받게 되었대요. 근데 이제 마오리족도 100% 영어를 다 잘하진 않았나봐요. 원문에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또 영국하고 대립하게 됐고 1867년에 투표권, 피선거권 이런 것들을 획득을 했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영국에게 쉽지 않은 상대였고 1907년 대영 제국 내에 자치령이 되었답니다. 그래도 계속 얻어내긴 한 거죠. 자치령이 됐다는 거는 간섭을 좀 덜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1차 대전에 참전하죠. 안작군으로 해서 호주랑 얘네가 참전해서 어디입니까? 상륙작전 있는데 그 터키에 갈리폴리인가? 처칠이 해군장 가릴 때 직접 진두지휘했던 그곳, 거기서 엄청나게 희생을 당합니다. 누구한테? 아타티르크, 터키 건국의 아버지 아타티르크. 그때 아마 장군이 아니었을걸요? 대령인가? 중령인가? 아무튼 아타티르크한테 발리죠. 엄청난 피해를 보기도 하고. 아무튼 그때 1차 대전에 참여를 했다는 게 공로가 인정이 되죠. 그러면서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이 제정이 되고 1947년에 이걸 의회에서 채택을 했대요. 그러면서 결국은 독자적인 외교권, 군사권까지 갖게 됩니다. 대영제국의 일부가 아니에요. 대영제국, 지금은 영연방이죠. 대영제국이 아닌 뉴질랜드로서 군사권까지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 뭐 2차 대전도 참전하고 한국전쟁에도 참전하고 뭐 그랬죠. 그리고 드디어 1967년 드디어 뉴질랜드 태생 사람의 총독으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986년 이제 아예 영국에서 독립해서 완전한 독립국가가 됐고요. 지금은 영연방 중에 하나로 속해 있죠. 간략한 뉴질랜드 역사였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은 내일 또 다른 뉴질랜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태평양 어딘가 뉴질랜드에서 호주의 브리즈번 가는 중간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주여행가 로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스케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6도 6시 18분 선라이즈 아까 봤죠? 선셋은 8시네요. 자, 다 똑같은 내용들이고, 오늘 이제 보컬리스트 사라 공연이 7시 9시에 있고, 스피드 트리비아 게임 블리스 라운지에서 8시에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저한테는 어려운데, 문제는 쉬운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싹합 파티 9시 45분에 블리스 라운지에 있고요. 50년대 60년대 노래니까 아이고 되게 오래됐네요. 하이라이트 살루테이션, 네. 카디오 댄스, 아하, 곧 시작합니다. 요거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캔버스 바이 유, 요거는 비용이 추가가 되는 페인팅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잭팟 빙고 프로그레시브 트리비아 1시에 있고요. 블리스 라운지고요. 딜과 노딜 게임, 요것도 빙고 게임하고 비슷한 겁니다. 쇼걸 테크닉 클래스 댄서 터미, 아, 댄스 클래스가 드디어 오늘 첫 댄스 클래스가 시작되고요. 아, 솔로 트래블러 어제 너무 사람 많았죠. 일단 한번 시간이 되면 가보긴 하겠습니다. 스탑 더 보트는 이제 유스들 프로그램입니다. 스탑 더 보트, 근데 이것도 참여해도 괜찮아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가라오케 매일매일 피나커 라운지에서 하고요. 이제 데일리 스케줄인데, 이게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옛날에는 시간대별로 쭈슈 나와서 이제 어느 시간에 좀 쉬고 어느 시간에 좀 자쿠지에 있고 막 이런 거를 계획을 잡기가 쉬웠는데, 이게 너무 뒤죽박죽이 돼 버렸어요. 주제별로 묶어갖고. 아, 물론 그렇다고 또 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아까 트리비아, 프로그레시브 트리비아 1시에 있었잖아요. 보면은 1시에 일정이 없죠. 그러니까 이 더블 체크를 해야 돼요.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요런 주제별 일정들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진 않고 이렇게 화면으로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또 아까는 있었던 것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막 뒤죽박죽입니다. 뮤직 앤 댄스, 아까 3시에 뭐 공연 있다 그랬잖아, 저기 클래스 있다 그랬잖아요. 여긴 또 없잖아요. 그죠? 펀 라인 댄스, 오아시스 풀사이드에서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좀 바뀐 거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쯤에 누리잔 서노에서 바뀐 것들 몇 가지가 좀 보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프리스타일 데일리가 이렇게 바뀐 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또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와 서비스 이런 것들, 이거는 하루 종일 열려 있는 거죠. 쇼핑 이벤트 이런 것도 쭉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별표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모히또 테이스팅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헬스 이런 것도 있죠. 여기는 별표 붙은 게 없네. 네. 카지노 이벤트 다 별표죠. 텍사스 홀덤 토너먼트는 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는 뭐 대부분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을 수 있고요. 네, 저녁에 9시에 다 끝나잖아요. 9시 반이나. 하지만 스포츠바가 있습니다. 애니타임 애퍼타이트가. 여기는 4시 반, 아침 4시 반까지 먹을 수 있어서 밤에 출출하다거나 그럴 때는 11층 뒤쪽에 스포츠바가 있어요. 거기 가서 허기를 때우면 되겠습니다. 근데 배고플 일이 크게 없죠. 바하우 라운지도 운영 시간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략적인 오늘의 일정들이었고, 오늘도 아마 곧 이제 클래스가 있죠. 그거 참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y salutation in Finnish class, right? Come on the stage and make sure 참여하러 everybody has 왔습니다. some space, okay? Yes. 아이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